실시간 스트리밍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었고 1번 대출 받는 꿀팁, 2번 콘크리트 건물 평당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하나요? 공무원이랑 친해지는 법, 이런 거 좋아합니다. 공무원이랑 친해지는 법. 다마고치 두 할 건축주 모집 의향이 있는지. 설계기간 일단은 이 정도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었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현장이에요. 현장 잘 안 보이나? 저기 지금 현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캠핑처럼 이래 가지고 찍으려 했는데 제가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일단 컴퓨터로밖에 못 해가지고, 저희가 화요일 날은 저기 다마고치 영상 올라가고 금요일 날은 제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 파견 나와 있어요. 이제 현장이 시작될 때 현장에서 조금 보고 하긴 하는데 현장에 파견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부득이 촬영을 하고 있다. 조금 어수선하긴 합니다. 좀 어수선하긴 하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지금 좋은 거는 제가 회사 컴퓨터를 들고 왔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자료들, 그리고 공부하실 거 있으면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학건설 원도업체로 사업을 하려면 최소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 종합건설 면허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3억 5천만 원이 자본금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자본금으로 잡혀 있어야 되고, 이게 넣었다가 확 빼는 게 아니고 3억 5천 원 한 2개월이었나요? 3개월 정도를 예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 중에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그 정도는 건설공제조합에 예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종합건설을 운영하려면 초급 기술자 3명, 중급 기술자 2명, 총 5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상주 직원이 필요하고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질문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1번 대출 받는 꿀팁, 2번 콘크리트 건물 평당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하나요? 공무원이랑 친해지는 법, 이런 거 좋아합니다. 공무원이랑 친해지는 법. 다마고치 두 할 건축주 모집 의향이 있는지. 설계기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정도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출이란 거는 PF 대출, 그리고 시설 자금 대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 PF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본인 운영, 이게 담보대출 정도로 나중에 보여집니다. 은행은 뭐다? 이자를 받는 업체다. 은행 입장에서 이 PF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내줬는데, 분양을 했는데도 은행 대출을 다 못 갚는 상황이 온다면은 은행 입장에서 그걸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지 분석을 하죠. 여기는 PF 대출 수지 분석, 사업성 분석,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시설 담보 분석을 하죠.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나 아파트나 호실별 상가나 이런 게 되고, 이거는 카페나 펜션이나 다가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시설자금 대출에 관련해서 대출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 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내주냐면, 건축허가에 찍혀진 면적으로 계산을 해요. 등기부등본에 우리 땅을, 우리 건물에 대해서 주소지를 탁 뗐을 때 몇 평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정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병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사항을 조금 한번 설명해 주면, 여기서 한번 시설자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70평이다. 70평이면 231
세배로 나뉘고요. 제곱미터로. 지금 은행에서 시설 자금을 한 550만 원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신축평 단가가 5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어서 대출 받는데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550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6만 6,666원인데 166만 원으로 잡았다. 이게 평당 55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700평으로 한다면 3억 8,300만 원이다. 근데 요즘 철근 콘크리트 값이 650에서 750만 원까지 확 뛰었죠. 철근 콘크리트만 봤을 때 650만 원으로도 건축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0평에 한 700만 원만 잡아볼게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갭 차이가 제법 나죠. 도급 공사비는 4억 9천이지만 신축평 단가를 적용해 보니까 3억 8,300만 원이다 라고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봤을 때는 도급 금액과 신축평 단가와 비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안 내줄 수 있는 쪽, 그냥 보수적인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3억이다. 도급 금액이 3억이다. 그럼 여기 노란불이 탁 뜨죠. 근데 신축평 단가보다 싸게 짓기는 힘들어요. 싸게 짓기는 힘들기 때문에 은행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놓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융비는 여기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등기비는 이 금액에 3.16%를 곱해서 1,200만 원이 적용이 되고요. 기타 비용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평당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 20%는 본인의 비용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웃겨요. 이거는 PF랑 다 동일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문의를 하면 허가를 받아서 오라고 함. 착공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건축 시공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시공사 정보가 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비용 지출이 일어나요. 비용 지출을 안 할래야 비용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면 사실 돈을 한 1억 이상은 무조건 쓰게 됩니다. 1억 이상 무조건 쓰게 돼요. 땅값 설정을 해야 되네. 땅값을 얼마로 해야 될까? 한 3억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게 20% 8,400만 원이에요. 8,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550만 원, 건축은 550만 원이고 땅값은 20%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봤을 때 70%를 대출을 받는다 치면은 건물에 대한 대출 비용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와 포함을 하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쓴 금액이 얼마다? 이거 플러스 이 금액이에요. 4억 2천. 그러면은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네요. 이런 형태로 대출을 받아내는데 대출을 잘 받아내는 꿀팁. 자, 첫 번째로 토지 매입 전에 해야 할 일이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득한다.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득한 후에 은행에 대출에 대한 가승인을 득한다. 그리고 잔금 시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간다. 그 이유는 그동안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이다. 건축 허가를 득한 후에 확정 감정을 받는다. 이게 돈이 얼마가 나오겠다. 확정적으로 이걸 받은 다음에 잔금 지급을 하는데, 이때 은행과 협의해서 건축 시설 자금까지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제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금융은 시설대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2금융, 그러니까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보다 금액이 작다. 장점은 금리가 조금 싸다.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게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금융으로 토지 대출을 받는다면 시설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 은행을 갈아타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 땅 살 때부터 대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승인 난 대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때 대출은 기성에 따라 지급이 된다. 이 정도면 뭐 꿀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답변, 콘크리트 평당가 기존에는 500에서 550만원, 현재는 원가 상승해서 650에서 700만원, 750만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상승했네요. 평당가가. 모르겠어요. 이제 건축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설계가 있고, 건축이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 실내 조경이 있고, 실외 조경이 있고, 때에 따라서 조명 디자인이 있고, 여기에 가구가 있고, 집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뭐 이 정도 등등등등등 있겠죠. 이 모든 거를 예산을 잡아야 되죠. 이 모든 거를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인테리어하고 조경 이런 모든 거를 합해서 평당가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이걸 뭐 건축만 얼마다 이렇게 딱 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공무원이랑 친해지는 법, 건축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재 젊은 층으로 세대 교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친해지는 방법이라기보다 MZ 세대의 젊은 층이죠.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알기 힘들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의 습관과 성향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어른들 만나면 지금 아직도 우리 클라이언트들 면담을 하면은 간청 가서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들어줘야지. 아이고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동네 유지인데 또는 내가 하면 알아서 해준다 또는 내가 구청장이랑 친한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좀 눌리면 오히려 반항 아닌 반항을 해요. 그래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확실한 건축법을 안다면 그 법률에 근거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좋다. 사실 어른들이 이제 건축 허가를 담당했을 때랑 그리고 우리 같이 젊은 친구들이 허가를 담당할 때랑 일장일단이 있어요. 젊은 층이 할 때는 원리 원칙적으로 그 법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원하게 일을 처리를 주지만 단점은 그 법률을 정확하게 다들 모르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법률 검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거나 사인을 얻기가, 피드백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조금 늦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성세대 좀 어른들이 이걸 본다면 이때까지 해오던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즉석에서 이제 답변을 주는데 이게 사실 그게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모고치2를 할 건축주모집양 수익이 된다면 하겠다. 건축주를 모시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다모고치2를 진행을 했는데 뭐 그러려면 우리도 시간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익을 주시면 한다. 다만 그 수익이라는 게 딴 데 가서 이렇게 눈탱이 맞는 것보다는 작게 가져가야만 서로가 상방 다 기회가 되겠죠. 자, 설계 기간, 설계도 허가 설계가 있고요,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가 설계는 공사 시에 도면을 사용할 수 없음. 공사 시에 도면을 할 수 있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허가방 설계는 하지 않아요. 허가방 설계는 하지 않고 실시 설계를 위주로 하는데 건축주들의 상황에 따라서 허가 설계를 해줄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잘 안 해주려고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게 결국 이 정도는 걸려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실시 단계에서 클라이언트하고 디자이너 간에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라지겠죠. 이게 실시, 이게 허가방이라는 거예요. 허가방.
허가빵인지 허가방인지 모르겠습니다. 허가방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허가빵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실 허가빵 도면에는 어떤 큰 계획들이 없죠. 빨리 취합해서 빨리 허가부터 받아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계획이 없어요.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얹혀서 허가만 받아내는 건데, 그 이후에 실시 설계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디자인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혹 허가빵 진행 이유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 뭐 정부 지원금 이번 달에 안 하면 못 받는다 할 때, 이럴 때는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재산에 관련된 거니까 영업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 기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허가빵의 아주 큰 장점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4개월 차에 허가가 완료가 되면 토목공사 바로 진행되죠. 그럼 이 기간 동안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시간을 벌죠. 한 2개월 정도 아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엄청 바빠요. 본사 차원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계속 바쁜 거지, 그냥 계속.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허가방 설계 시 단점. 첫 번째, 실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 산출이 힘들다. 정확한 물량 산출이 힘들 경우 추가 금액의 요소가 많아진다. 추가 금액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경우에 최초 예산을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들이 상황이 틀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싸워요. 이것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물량 산출이 안 되니까 디테일을 따질 수가 없어요. 디테일을 따질 수가 없고, 계약할 때 이런 거 많이 적어놔요. 견적의 별도, 도면의 근거, 이런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음. 도면에 근거했는데 도면에 없어. 그래서 견적에 적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입니다. 바로 눈 바로 탕. 이게 설계사의 의도와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본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금 또는 선급금만 받고 도주. 요즘 10억 안 넘어가는 공사가 잘 없죠.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10억의 계약 및 선급금이 30%라 잡을게요. 3억이죠. 먹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도 많아요. 저도 하청이랑 계약을 했는데 하청이 사라졌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설계사나 건축가가 의도한 공사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 결국 실시 도면이 잘 나와야 한다. 그 도면을 근거로 설계사에게 물량 산출을 요청하고 중요한 포인트, 시공에 대한 시방서를 알아야 한다. 이게 시방서는 사실 건축주가 보면 모릅니다. 어차피 설계사에서 시공사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시공사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도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견적을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 자, 그리고 이 건축주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주들이 실수할 경우 타 업체보다 저렴해서 선택하는 경우, 또는 중간 정도 가격이라서 선택하는 경우, 설명을 아주 자세히 했고 상호간 이해도 시킨 후에 견적을 받았지만 추가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국 도면에 기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다 설명도 했지만 추가금이 득 발생하는 거야. 이게.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니까 큰 단점이 있어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했기 때문에 몰라요 할 수가 없어. 결국 내 실수네, 내가 빠졌다, 내가 못했다, 저의 실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설계사와 시공사가 다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 설계에 이게 하나 알려드릴 게 있네. 설계는 건축, 전기, 설비, 개발행위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음. 건축사라도 협업을 해야 함. 시공사가 설계사를 같이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 디자인 그리고 실시 설계까지 실전 업무는 다 하고 인허가 업무만 협력업체에서 코워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비가 왜 비싸요? 라고 가끔씩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면 건축 디자인 해야 되죠.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해야 돼요. 조경 디자인 해야 되죠. 조명 디자인 해야 돼요. 보통 건축 설계만 해요. 건축 설계만 해서 허가 접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테리어 설계 도면을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디테일한 시간이 많이 들어요. 조경도 조경 전문 업체들이 있죠.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는 조경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코워크하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이거를 필요성을 느꼈냐면 영화 촬영, 건물 디자인 계획을 할 때, 이게 뭐냐면 카메라에 잘 잡혀야 되잖아요. 배우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동선이나 건물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담아내는데, 이 영상을 담아내는데 이게 조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 보면 조명팀이 따로 있잖아요. 조명팀하고 협의합니다. 근데 이게 건물이 아예 다른 건물이 되는 거죠 이게. 요즘 포토존 하잖아요. 결국 그것도 카메라로 폰으로라도 이렇게 담아서 SNS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명 디자인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비싸지는 거예요. 건축만 하면은 쌀 수 있죠. 근데 인테리어도 디자인해야 되고 조경도 디자인해야 되고 조명도 디자인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이렇게 다 합치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 하잖아요. 외부 건축도 하고 인테리어도 손대고 인테리어 디테일도 잡아내고 조경도 잡아내고 조명도 잡아내고 하는데, 다 같이 조화가 돼야 건물 자체가 이뻐지기 때문에 건축가들의 설계비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사와 시공사 설정 많이 돌아다니면 좋다. 저도 제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팁, 아키우노 선택하면 막 꿀이죠. 근데 시공사 선정 팁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뭐 어떤 시공사가 좋다 그렇게 막 편가르게 하는 것도 싫고, 뭐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좋다. 그리고 소모임 계획을 하고 있고, 지역은 서울과 부산의 중간쯤인 대전 또는 대구, 그 지역비에 따라서 제2의 소모임을 개최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촬영하게 된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고 또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원래 사실 예의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처음 이런 일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서로 상호 공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유치권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대한 정보나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 계획은 철회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우리 팀 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건축주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시공사들한테 유용한 정보지 건축주들한테 어떤 좋은 정보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됐고, 두 번째는 악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가 좋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 콘텐츠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